안녕하세요. 간만에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동생 생일이 다가오면서 동생을 위한 이 어항 받침대, 흔히 축양장이라 불리는 거를 이제 하나 구매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이 축양장을 구매했지만 그 중에 실패한 것도 있고 지금 만족스럽게 쓰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선택할 때 이중 투자가 돼서 좀 돈을 좀 과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조금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미관상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 30큐브 저 어항과 유사한 이런 이제 스마트 하이그로시 받침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제품별로 엄청 천차만별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저렴한 6만원대 30짜리 6만원대고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45, 30용이라서 그것보다 좀 더 비싼 9만원대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항 같은 경우는 이제 45, 35항 같은 경우는 5만원 내에서 그냥 구매 가능하지만 어항 받침대는 9만원 정도 드니까 체감상으로 약 2배 정도의 좀 더 가격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항을 집안에 들일 때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저런 거는 이제 흔히 합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는 코팅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나무 찌꺼기를 빻아서 만드는 이런 소재들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핍입니다. 그래서 물에 생각보다 많이 취약하고 그렇게 내구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성비가 좋고 이제 자체가 좀 변형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좀 쉬워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께를 크게 해가지고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들이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부랴부랴 45, 35항에 어항 받침대를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45, 35항에는 위에 있는 이 가벼운 테라리움밖에 없습니다. 얘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만 있어서 위에 있는 식물과 같이 무게를 합쳐도 5kg 내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올렸다 해가지고 얘가 뭐 단차를 안 맞췄다 해서 내려앉을 일은 없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가볍기 때문에 지금 밑에 받침대도 안 넣고 오히려 이런 이제 어항 작은 거 하나 넣을 때도 받침대로 저는 받치는 편이지만 이 어항에 올려 있는 테라리움에는 받침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려 있었던 어항은 저 밑에 있는 45, 35항 정도 되는 어항인데 이거를 급히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45, 30 어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무무항을 하면서 스마트 하이그로시를 썼다가 이제 무무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동생 집에 갖다 주고 이거는 두 번째 여분으로 다른 어항을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수초왕 여기 있었던 처음 받침대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이라는 거를 환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물이 안 셀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물을 갈 때도 그렇고 물을 뺄 때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물이 조금씩 옆으로 새어 나가거나 실수로 옆에서 여과기를 청소할 때 물이 빠져나간다는 등의 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게 점점 누적돼서 생기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경우로 이렇게 옆에서 타고 내려가다가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끝에 들어오게 되면 아래 이 부분 보면 갈라진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이죠. 네, 여기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점점 이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도 여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튀어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정교하게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잘 맞물려 있으면은 이게 잘 버티면서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균일이 발생한다면
언젠가는 여기 붙어 있는 이 아래 연결된 단차 부분이 깨지게 되면서 이 어항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아래 하단이 무너지면서 어항이 같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어항이 터지는 아주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도 될 정도의 가벼운 상태로 이렇게 얘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을 갈아주지 않는 어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진다 할지언정 여기 있는 꽃 화분과 여기 있는 흙이 담겨 있는 테라리움 정도는 제가 그냥 치워대고, 심지어 히터가 따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2차적인 뭐 화재 위험성까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안에 집어넣었고요. 여기는 그냥 안에 옆에 조명들 사용하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좀 아까워서 좀 미관상으로 가려주기 위해서 콘센트만 좀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 역시도 히터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이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딱히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일반적인 조금 괜찮은 어항 받침대랑 최소 3만원, 뭐 비싸게는 이제 한 2배 정도 차이 나서 18만원 정도 차이 날 건데, 이렇게 싸다고 해가지고 제품을 샀다가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처음은 괜찮지만 이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려앉아서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구매한 게, 이제 원래는 항상 이런 스마트 할고리 제품만 썼다가 이번 철제를 원래는 90cm 금붕어 어항에다가 썼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90cm 어항을 쓰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지금 구매한 게 45, 30용 이제 필요해가지고 이제 철제를 알아보다가 이게 45, 45용인데, 제가 원래 여기 있는 이 큰 어항 45, 30짜리 그 위에 높이는 60cm인 어항을 하려고 샀다가 이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은 또 여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합판으로 된 제품이에요. 이런 합판으로 된 제품 같은 경우는 역시 얘도 철제는 튼튼할 수 있어서 프레임이 무너지는 일 없겠지만, 여기 받치고 있는 이 나무 부분이 안에 사면을 꽉 메우고 있다면은 아마 별 문제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우레탄 받침대가 매트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물을 최소화시키면서 아래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줄여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게 이렇게 큰 어항 같은 경우는 이 면이 꽉 채워지지 않으면은 가운데 한쪽에 힘이 너무 많이 쏠려서 결국에는 안쪽이 이 아래 부분이 휘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정 사이즈에 맞는 45, 30cm를 구매했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철제 자체는 얘는 아무래도 45, 45cm짜리 어항을 위한 다이다 보니까 철제 두께가 옆에 45, 30cm를 위한 철제 다이보다는 훨씬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합판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휘어가지고 딱 정 사이즈의 45, 45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위아래가 다 높아서 두 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거는 맞지만, 한쪽으로만 힘이 쏠려버리는 힘을 버틸 만한 것은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무게 총량이 4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45, 30cm짜리 어항을 여기는 그냥 넣어놨고요. 그래서 45, 45 큐브를 해도 되지만 저는 뭐 그러긴 이제 물용량 80리터나 되는 어항을 지금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로만 45, 30cm짜리 어항, 기존 어항을 유지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메다카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 녀석이 픽이 엉덩이가 빨간 거 보니까 새우 새끼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원래 메다카들은 새우 새끼를 먹지 않는 편인데 나오는 똥이 빨간색이네요. 아무튼 그 각설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사이즈 잘 맞는 45 어항을 안에 집어넣는다면은 충분히, 이 스텝 프레임 자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중으로 안에 좀 접합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겠지만, 합판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합성 합판이라서 원목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묻으면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최대의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 사이즈 맞는 45, 45왕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른 다음에는 우레탄 매트를 1차를 깔아주고 거기서 재빨리 닦아준 다음에는 여기 있는 옆에 밑에 흘러내려가지고 프레임이 내려앉는 그런 불상사는 좀 많이 막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얘 같은 경우 가격이 45, 45 정도 사이즈 되는 거지만 얘도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오히려 사이즈는 줄었죠. 45, 30cm짜리 어항 받침대고요. 그리고 훨씬 철 두께가 얇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가격 차이는 똑같고요. 이 가격 차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두께부터 다를 건데 훨씬 두껍습니다. 이 나무 두께가 옆에 있는 합판의 2배 정도 되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고목나무 원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여기 높기 때문에 물을 조금 환수할 때 그리고 안에 있는 이끼 같은 부분을 스크래퍼로 긁어낼 때 물이 조금씩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원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좀 물에 대해서 내성이 강해가지고 흘러내려도 제가 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다행히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쓰고 있고요. 이제 45, 30에 60cm 어항 같은 경우 무게가 80에서 실제 어항 무게만 얘는 20kg입니다. 이 어항 자체가 워낙 그 두껍고 8T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두꺼운 편이라서 이제 어항목이 20kg, 안에 돌이 5kg, 이제 모래는 처음에 4kg를 집어넣었지만 지금 많이 빼가지고 한 2.5kg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총 무게가 100kg가 넘는 이제 어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이게 이중으로 연결해가지고 딱 옆에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지 않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옆에 봤던 거와 유사한 형태로 잡아주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나사 같은 걸로 조여놔가지고 이 원목을 고정을 잘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목 자체도 판이 튼튼해가지고 어항을 지탱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항 같은 경우는 45, 30, 60 어항이 아니라 45, 30, 뭐 30cm 보통 이게 얘랑 비슷한 정도 사이즈의 어항이었다면은 아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어항이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열심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우레탄 매트를 조금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어항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 사이즈 어항 받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규격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두껍습니다. 그 유리 두께가 8T 정도 되고요. 8T니까 옆에 이거 45, 30을 맞춰 넣었다 하더라도 완전 정 사이즈로 딱 깎여서 나오지 않고 오차 범위가 1mm 정도 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옆에 살짝 1mm 정도씩은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이제 실리콘 부분이 안에 딱 잘 잡아서 들어가 있는 라인 안에까지만 잘 형성된다면은 크게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고 있고 제가 수시로 실리콘 부분이 벌려지는지 기포가 발생하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20cm짜리 어항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앞쪽으로 좀 포진되어 있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아래 자체적으로 우레탄 매트가 깔려 있고 그리고 튼튼한 이제 고목나무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무게적으로 무거운 어항은 아니고 20kg 정도밖에 안 되는 어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이쪽에 설치해 놨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드리자면은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제 뭐 90에 45, 45cm 어항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이제 넉자어항 같은 경우는 120cm 정도 되는 이제 어항이 되면은 이런 원목 그냥 기본적인 철제도 안 되고 이제 프로파일 축양장 같은 건 조금 더 튼튼한 어항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랜 기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봤을 때 우리 어항은 그렇게 크게 다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커봤자 이제 90cm짜리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좀 크다 하면 60cm 그리고 보통 일반 가정은 30 내지 옆에 있는 30cm 내지 45cm 정도 어항을 보통 손으로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45cm에 뭐 30, 45에 45cm 좀 크면 45 큐브 어항 정도 되는 어항은 이런 이제 원목으로 된 나무 받침을 쓰면서 철제가 보통 이제 좀 지탱해주는 이런 철제 받침대를 좀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거 대비 조금 더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으면서도 안정성을 추구한다면은 비록 이제 이런 부분이 합판이지만 전체 사면을 우레탄 매트로 잘 덮어놓고 딱 이 안에 있는 셀 프레임에 딱 얹을 수 있는 45, 45 큐브 정 사이즈가 맞다면은
이런 합판으로 된지만 옆에는 쇠로 된 철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 더 추천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런 원목으로 된 철제를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는 보통 우리가 어항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생각보다 이제 환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을 빨아들일 때는 우리가 고저차를 이용해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낮게 있는 어항들은 물을 빼내려면 생각보다 이제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 같이 잘 안 따라 내려오고 물만 조금씩 빠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에는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어항은 안 넣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혹시 넣는다 한다면은 이런 게 좀 빼낼 때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셔가지고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다는 것 정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이끼 부분이 좀 계속 중간에 생기는 거는 직접 핀셋으로 좀 긁어서 빼주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핀셋으로 조금 들러붙어 있는 이끼는 제거해주고 거의 대부분은 물 위주로 맞게 한수가 되지 않아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그렇게 많이 잘 빠지는 편 아니고 안에 다행히도 우리 물고기들한테 크게 건강상에 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해놨고요. 든 이런 형태의 이제 스마트 아이그로시가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까여 있다면 안에 이렇게 겉으로 외부 여과기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좀 줄여주고 소음도 줄여주면서 미관상으로 콘센트도 가리면서 미관상으로 예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내구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게 약하기 때문에 미관을 추구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면서 자주 바꾸실 거면 이런 스마트 아이그로시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큰 어항 30큐브 이상이 넘어가는 이제 45 이제 뭐 자반 어항 45 30cm 어항이나 45 큐브 어항 이상 정도 되면은 최소 이 정도에 있는 쇠 프레임의 어항 또는 여기 있는 셀의 원목에 들어가 있는 어항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항을 이제 물고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물이 터져서 흘러내려서 아랫집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사실 옆에 있는 이런 작은 어항 같은 경우 뭐 흘러내려봤자 이 바닥만 아래 바닥만 좀 젖는 편이지 이 아래층까지 내려갈 정도의 물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히터가 이제 만약 물 밖에 상온에 노출된다면은 저게 과열해서 불이 나게 된다면은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거는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같이 특히 다세대 주택인 아파트 같은 데 거주한다면 윗집, 아랫집 그리고 전체 누군가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이런 거를 관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누구 집에 물려주고 하는 문제보다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튼튼한 어항을 추천드리고 어항 받침대를 추천드리고 튼튼한 어항 받침대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이제 어항 상태를 체크하고 받침대 상태를 체크해서 어디 휘어 있는 건 없는지 금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항 받침대 종류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결론은 비싼 게 비싼 값을 한다고 비싼 게 안전하다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제 항상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